할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이 그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연어회술 파티 진술외유 조작 관련해서 법무부 차원에서 감찰을 한다 그래서 TF 꾸리지 네.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도대체 이 사건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뭐 그 봉지욱 기자에 따르면 어마어마한 내용이 감찰로 확인이 되었다. 근데 그 어마어마한 내용이 뭔지는 확인 그 뭐 언론을 통해서 뭐 저희 나오고 있지를 않아서 실제 뭐 변호인이시니까 뭐 확인한 내용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그것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확인된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연어술 파티가 있었다는 걸로 확정된 걸로 보이고 연어회술 파티는 있었다. 있었다는 걸로 확정된 걸로 보이고 그 다음에는 수사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공문서 위조가 네.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공문서 위조라고 하면 이화영이든 김성태든 불러다 놓고 뭔가를 하고 보냈는데 예. 그 보냈을 때 규정에 필요한 구비 서류들 예. 이런 게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았었는데 이걸 사후에 다 조작해서 만든 정황들 이런 정황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러한 정황을 짜맞추기 위해서 그 당시에 예. 협의가 됐었던 변호사의 이름을 무단으로 도용한 내용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변호사가 와서 면담을 했다. 라는 식으로 알리바이를 넣었었는데 그 알리바이도 해당 변호사의 타임 스케줄과 맞춰봤을 때 다 깨졌고 그래서 해당 변호사는 그때 뭘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골프장에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만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수사팀 예. 박상용 검사를 포함한 수사팀에 대해서 예. 100번 양보해도 공문서 위조로는 충분히 기소가 가능한 이런 상황이고 연어술 파티 역시도 뭐 박상용 검사는 끝까지 부인을 하지만 뭐 음식을 주문한 내역, 음식을 산 내역, 술을 산 내역 등등 그리고 술이 걸리지 않도록 들어간 여러 가지 정황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교도관들의 진술, 교도관들이 당시 작성한 서류 등등을 통해서 사실상 부인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밝혀진 나온 걸로 보이는데 문제는 서울공원 인권 TF에서 박상용 검사에 대해 연어술 파티를 조사를 전혀 안 했습니다. 박상용 검사만 제외한 모든 사람을 조사를 하고 왜 박상용 검사는 조사를 안 합니까? 박상용 검사 본인은 불러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불러서 그러니까 이거는 박상용 검사의 워딩인데 본인을 불러서 계속 서류만 들이밀면서 서류 확인만 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서류가 조작된 정황들에서 이 해당 서류 내면서 이건 타임라인이 안 맞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출정 기록이랑 이 면담 기록하고는 다른데 어떻게 된 거예요? 당시 변호사의 타임 스케줄과 다른데 어떻게 돼요? 이 질문만 하고 연어술 파티에 대한 질문은 하지도 않았다. 연어술 파티 질문은 하지도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상 서울고검 인권 TF 또는 법무부가 이 수사를 박상용 검사에게까지 끌고 갈 의지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왜 그러죠? 그러니까 좀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그 상당히 문제가 많다라는 판단 속에서 감찰 지시를 법무부 장관이 한 거고 그래서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서 서울고검 인권 TF에서 이 사건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거고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상당한 내용의 사실관계들이 확인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는 왜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걸까요? 뭐 그 부분이 저도 상당히 미스테리하고요. 여러 가지 뭐 의심되는 정황들은 있는데 뭐 의심 수준이라 말씀드리긴 어렵고 근데 최근에는 그 인권 TF가 일단 인력난이 있었어요. 인력난이요? 인력난이 뭐 4명 정도밖에 안 된다 뭐 있었는데 그 최근에 그 인원들마저 그 4명 중에 3명을 교체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TF장은 이제 서울고검장 대행으로 이제 올라가면서 TF장이 바뀌었는데 그거야 이제 영전에서 올라가면서 바뀌었으니까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최근 인사에서 TF 구성원 중에 4분의 3이 바뀌어버리는 상황도 발생을 해서 과연 이 TF가 이게 수사 의지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안 들 수가 없죠. 재판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그 집단 퇴정 때문에 검사들이 갑자기 막 의견서 내고 나가버렸잖아요. 저는 그 부분 또한 매우 심각한 부분인데요. 검사들이 기피 신청하고 집단 퇴정을 한 것은 검사들의 돌출 행동이라고 치부할 수 있겠지만 그거를 왜 했냐라고 봤을 때는
법무부의 감찰 기록이 전체가 법원에 제출이 됐습니다. 제출이 됐고 그거를 변호사들이 열람등사 신청을 해서 입수하기 직전이었어요. 네. 이제 예를 들면 내일이면 열람등사가 된다라는 상황이었는데 네. 그 상황에서 기피 신청을 하고 집단 퇴정을 해버리고 예. 그 재판부는 네. 약속이나 했다는 것처럼 예. 그 열람등사 신청을 보류해 버렸습니다. 예. 이게 뭘 뜻하냐면 예. 사실은 기피 신청과 열람등사 신청은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네. 기피 신청에서 재판이 중단돼도 열람 신청은 해줄 수 있거든요. 열람 등산 하도록 해서 그 관련된 내용을 포기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이게 그렇게 되면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그죠? 있는 거고. 감찰 기록이. 심지어 그 감찰 기록이 온 거는 예. 변호인단이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을 했고 그 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온 거예요. 예. 자 그렇게 됐는데 예. 기피 신청을 하고 집단 퇴정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네. 야 검사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렇죠. 이거 문제 있어 감찰해. 예. 라고 하셨어요. 예. 그거는 대통령께서 이 기피 신청 행위가 문제 있다고 판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기피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음. 기각됐으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따른다고 하면 네. 항고를 하면 안 되죠. 근데 항고를 했죠. 항고했습니다. 검찰이. 예, 항고를 했고 예. 검찰에 어쨌든 직접 수사지휘권은 없다라고 하더라도 네. 검찰을 지휘하는 것은 법무부잖아요. 예. 예, 법무부가 용인했다고밖에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고등법원에서 또 다시 기각됐습니다. 수원 고법에서 고등법원에서 다시 또 기각이 됐고 예. 그 기각된 것에 대한 재항고 기한이 오늘까지예요. 재항고 기간이 오늘이다. 예, 오늘까지고 재항고하면 이제 대법원에 가는 건데 예. 저는 분명히 이 검찰이 이 기피 신청을 항고까지 하면서 유지시키는 것은 예. 열람등사 신청을 지연시키기 위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 근데 만약에 오늘 예. 검찰이 이걸 재항고까지 한다고 하면 네. 사실상 법무부가 대통령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해요. 대통령께서 분명히 이거 기피 신청 항고 문제 있으니까 감찰해라라고 했는데 예. 검사가 항고하고 만약에 오늘 재항고까지 한다. 예. 그리고 법무부가 이거를 방치한다라고 하는 거는 법무부가 대통령의 명령을 대놓고 거부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근데 그 정성호 장관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뭐 오늘 어떻게 하는지 봐야죠. 정성호 장관의 뜻과 다르게 예. 이 검찰이 움직이는 거라고 볼 수는 없을까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법무부 장관의 영이 전혀 안 쓰는 거죠. 예,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이 이 기피 신청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해서 감찰 지시를 하고 그랬는데 항고를 하고 또 재항고를 하고 한다면. 심지어 오늘 재항고까지 해버려서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돼서 이 사건을 다투게 된다면 이거는 대통령에 대한 반기를 검찰이 들고 있는 거다. 항명이죠. 항명이다. 네. 예. 이건 구체적인 수사 지휘가 아니잖아요. 예. 구체적인 수사 지휘가 아니고 예. 검찰이 공소 유지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소 유지의 방식이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한 건데 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의견을 전면으로 무시한다라고 하면 검찰이 항명하는 거죠. 박상용 검사가 서울고검에 의견서도 보내고 네. 그 내부망 2프로스에 글도 올리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수사팀이 연어 술 파티는 있었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현재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하고 있다. 본인의 진술이 그 결론에 반하기 때문에 일부러 수집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어떻게 보세요? 박상용 검사한테 지금 서울고검 및 법무부가 날개를 달아주고 있는 겁니다. 날개를 달아주고 예. 있다. 불러서 이 부분을 조사를 했어야죠. 예. 조사를 하고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연어 술 파티가 있었을 수밖에 없다라는 예. 상당히 많은 진술들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성태가 당일날 아침에 나 이따가 이화영이랑 술 먹으니까 소주 좀 가져와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날 그 시간 이후에 쌍방울 직원들이 수원지검 앞에서 소주를 샀고 소주를 갈아타게 할 생수병까지 산 정황들이 다 나왔는데 네. 그리고 그 교도관들이 그 액체가 소주인 거를 확인은 못했지만 어떻게 확인합니까? 확인은 못했지만 외부 음식이 있었고 외부 음식과 뭐 물 또는 음료를 마셨다라는 진술과 확보된 걸로 판단하고 네,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상용을 불러다 조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네. 사실상 조사를 포기한 거고요. 또 이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이화영 부지사에게 그 거짓말 탐지기 요청을 했어요. 이 부분 관련해서 네. 거짓말 탐지기를 하자.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는 오케이 하겠다. 거짓말 탐지기까지 네네, 등장해 하겠다.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는 이제 거짓말 탐지기 하려면 기다리고 있었는데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하지 않고 수사를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먼저 하자고 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서 당신의 진술이 옳은지 틀린지 그날 진짜 술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연호의 술 파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걸 검증을 해봅시다라고 본인들이 제안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냥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 이런 거예요? 뭐 뭐 이것도 없고요. 하자라고 제안을 했고 이화영 부지사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실행을 안 한 거죠. 지금까지 가타부타 말이 없는 거다. 말이 없이 안 했고 언제까지 그러면 이거를 그냥 계속 이렇게 가타부타 말이 없는 상태로 뭉갭니까? 그리고 이제 수사팀은 대거 교체해버리고 수사는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걸로 보이고 박상용은 날개를 달아가지고 나는 억울하다, 나는 피해자다 이러고 있는 거고요. 팀원 4명 가운데 3명이 바뀌었어요. 네네. 그러면 이 수사는 제대로 되겠습니까? 사실상 수사팀 해체죠. 근데 왜 이러는 걸까요?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다. 아이고 59분이어서 이제는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끝으로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어요. 주말 사이에 명태균으로부터 100쪽짜리의 창원지법의 판결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그 자신에 대한 얘기를 좀 제대로 해달라라는 건데 한때 명태균 씨 변호인을 맡지 않았습니까? 그 창원지법에서 무죄 여론조사 관련된 건 무죄가 나왔고요. 황금폰 그 처남통에서 숨긴 거 요거는 이제 증거인멸 혐의가 증거인멸 교사가 입증돼서 이것은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사실 진보 진영 민주당을 포함한 진보 진영, 뭐 언론 진보 언론들 또 저는 반성할 부분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우선은 명태균이란 사람이 했던 행위들, 그러니까 정치권에 미친 영향, 정당하지 않은 정치 브로커 행위, 그것을 통해서 만든 윤석열이라는 대통령, 그 결과로 대한민국에 발생한 여러 가지 피해 등등은 명태균이 책임질 문제고 명태균이 반성을 해야죠. 그런데 저희가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명태균이 최초에 나왔을 때 저희 진보 진영에서 명태균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속인이라고 했습니다. 신기 있는 사람이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무속인 아니었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창원선단 얘기하면서 창원선단 주변의 땅을 명태균이 엄청나게 샀을 거다. 그것도 아닌 걸로 밝혀졌죠. 그 다음에는 창원산단에 여러 기업을 유치하면서 기업으로부터 어마어마하게 큰 뇌물을 받았을 거다라는 의혹 제기했는데 그것도 아닌 걸로 밝혀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거는 미래한국연구소가 사실상 명태균 거고 미래한국연구소로 들어온 돈은 전부 명태균이 먹은 거다라고 했는데 판결문 내용을 보면 자금 흐름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김태열, 강혜경 쪽으로 대부분의 돈이 흘러 들어간 거고 그거는 자금 흐름으로 다 추적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실관계만 놓고 봤을 때 저희 진보 진영 혹은 진보 언론들이 그동안 제기했던 문제 혹은 명태균에 대해서 만들어 씌웠던 이미지들이 잘못된 부분을 사과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소한 명태균은 그런 부분들 특히나 세비 반땅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세비 반땅이 명태균과 강혜경의 녹취록 중에 극히 일부만 짜집기 편집돼서 공개되면서 발생한 이것 또한 조작된 이미지였다라는 게 사실은 저는 입증됐다라고 봐요. 그러면 명태균에 대해서 네가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이러이러한 잘못된 브로커 짓을 해서 윤석열이랑 괴물이 대통령이 됐고 그 책임에 있어서 너는 분명히 책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넌 책임지고 반성해야 된다라는 비판은 가능하지만 그렇죠. 그게 아니라 명태균을 시정잡배 사기꾼으로 몰아서 돈을 먹기 위해서 그 김영선 의원의 세비 반땅을 먹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했던 짓을 했던 뭐 사기꾼으로 몰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고 가는 게 맞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구분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네네. 그리고 뭐 고령군수 등 지방선거 네네. 후보자들한테 받았던 2억 4천 네네. 이것도 무죄가 났잖아요. 무죄 났죠. 예, 이것도 그러면 이 돈은 어디로 간 겁니까? 그 판결문을 보면 그 돈에 대한 자금으로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적시가 돼 있어요. 예. 적시가 돼 있고 제가 뭐 사건 기록을 봤으니까 제가 더 자세히 알겠죠. 그 돈들도 거의 대부분 한 3분의 2 이상이 미래한국연구소를 운영했던 김태열, 강혜경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이
먹은 건 없다. 네네. 그런 거죠. 그게 네. 확인이 된 판결이다. 예. 알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수선합니다. 특히 박상용 검사 관련된 부분은 특히 연어회 술파티 이 인권 TF 이 문제는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다. 그냥 넘길 우리 문제 아닙니다. 언론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추적 보도를 해야 되는 매우 네네. 엄중한 사안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